개인 사업자 여러분,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오늘 영상은 2024년 귀속 종소세, 특히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절세 가이드입니다. 세무대리 맡기기 전에 이 영상 보시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5월 스스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올해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신고 기간은 동일하지만 확인서 제출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누가 종소세를 신고해야 되냐면 첫째로 프리랜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 작가, 디자이너, 유튜버, 사진작가처럼 3.3% 원천징수 떼시는 분들 있어요. 둘째, 개인 사업자분들입니다. 즉 음식점, 카페, 쇼핑몰, 온라인 셀러 등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셋째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면서 부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이나 상가 부동산 임대소득자와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 대상이에요.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경비율 신고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이 자동 적용돼서 간편합니다. 매출액이 적고 실제 지출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유리하죠. 둘째로는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신고하시는 분들인데요. 주요 경비는 증빙이 필수입니다. 기준경비율 계산과 간편장부 계산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셋째, 복식부기 신고는요. 수익과 지출을 실제 장부대로 기록하고 재무제표까지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종소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하시면 딱 이 표 한 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입니다. 필요경비는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증빙만 갖추면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반드시 증빙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은 택배비, 광고비, 사업비, 1인 크리에이터는 편집용 PC, 카메라, 마이크,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카페, 식당은 재료비, 월세, 인건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에서 확인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세금계산서, 업무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적격 증빙자료 확보는 필수입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처럼 사적으로도 쓰이는 항목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게 소득금액이고요. 여기서 다시 소득공제를 적용을 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요. 이게 두 번째 절세 포인트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부양가족은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 납입액, 노란우산 공제 납입 등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노란우산 공제는 전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은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데요. 표준세액공제는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12만원, 그 외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7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산출세 계산하는 공식 간단히 볼게요.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세 구조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으로 또 줄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 첫째,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만 있으면 600만원까지 가능하고 IRP 퇴직연금 계좌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자녀 세액공제인데요. 자녀와 손자녀 모두 해당되고 만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까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한 명의 경우 15만원, 두 명의 경우 30만원, 세 명의 경우 65만원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혼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생애 한 번, 재혼 포함해서 가능하고요. 혼인 시 부부 각각 50만원씩 가능합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기장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재무제표 제출을 하면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창업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소득세를 아예 감면받으실 수도 있어요. 특히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대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자는 최대 100%, 일반 창업자의 경우에는 50%까지 감면이 되죠. 단 업종과 창업 지역 제한이 있고요. 최초 청년 창업자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면 중소기업 특별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면율은 소득세 산출세액의 최대 30% 가능해요. 추가로 통합고용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표 한 장으로 종소세 흐름이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요, 빠질 수 있는 공제, 경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는 공제, 세액감면 이거 하나만 놓쳐도 세금이 수십만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빠짐없이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절세를 위한 핵심 팁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현금 영수증 적극 활용, 부가세 신고자료 또는 지급명세서와 종소세 신고 안내문상, 수익금액 확인 필요, 모든 지출 증빙 자료 보관하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반드시 확인, 세액공제, 세액감면 요건 적용되는지 확인, 세액감면, 공제 검토가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꼭 의뢰하세요. 무자료로 신고 대행하는 업체는 꼭 피하세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분들은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더 세금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스스로가 신고와 절세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4년 귀속 종소세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닙니다. 올해 수익과 지출을 정리하고 내년 사업 전략을 세우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5월 전략적으로 종소세 신고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세무대리 문의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절세는 이 한 번 클릭에서 시작됩니다. 또 봐요, 우리!